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전문가인 우리 이정주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텐션이 안 올라오죠. 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좌충우돌이었어요. 갑자기 그 정책위 의장인 김도읍 의원이 그 사퇴 선언을 했는데 김대읍 의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퇴표를 던진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 문제가 김도우 부장은 그 좀 중립지대에 있는 분인데 저도 김도우 수석 원래 원내수석 할 때부터 친했는데 이분이 참 비운의 그 당직을 많이 맡아요. 아, 비운의 당직자다. 그 박근혜 탄핵 때 있죠. 그때 협상하잖아요. 협상 누가 나간지 알아요? 그때 원내수석이 김도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도우 수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을 그때 특검 임명할 때 원내수석이 협상해줬거든요. 그때는 보면 민주당이 124석,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123석이었어요. 한 석 차이였기 때문에 그 원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이야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밀면 돼요. 그냥 밀면 돼 자기 마음대로 협상하는 척하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협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내 수석으로서 당시에 그 김관영 지금 전북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있었던 거기 김도읍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수석이라는 거거든요. 세 명이서 해가지고 특검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박근혜 목 잘랐다. 아, 김도읍이 협상 그렇죠. 잘못해서 그렇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내 수석이 가서 협상을 하니까 특검 이제 박영수 특검 뭐 누구 내리고 누구 올리고 그때 윤석열 팀장 들어오고 한 거를 김도읍 수석이 문을 열어줬다. 이런 약간 음해성 그런 어떻게 보면 비난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패전 처리 투수 어떻게 보면 그렇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한 건데 그렇죠. 비난은 다 받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네, 밥 그렇죠. 먹었으니까. 네, 근데 밥 먹고 다 뚝배기 깨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늘 이분이 정말 독배를 드는 자리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이준석계라는 소리까지 듣죠. 왜냐하면 이준석 그 대표 때 정치기장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직 룰이 바뀌어서 이제 당 대표가 임명. 원래는 러닝메이트인데 정치기장이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예요. 선거. 새누리당 계열은 원래 둘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되는 직인데 당 대표 바뀐 거예요. 당 대표가 지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계라는 이제 모함을 좀 받다가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 올라왔을 때 약간 그 완충제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장동혁 계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도 이제 태극기로 깔다 보니까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라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상쇄시키려고. 근데 못 버틴 거죠.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여기서 더 이상 가다가는 김도읍 정책위장 입장에서는 꼭 한동훈 대표 쪽을 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장동혁 대표를 만약에 따르면 이분도 정치인과 촉이 빠르거든요. 지방선거 지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 이를테면 그 패전의 명예를 같이 덮어쓰고 같이 퇴진해야 됩니다.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원래도 색깔도 안 맞았지만 그 장동혁 대표가 이게 전환을 할 줄 알았는데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세세 전환을 안 하다 보니. 예.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 탓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1월이면 뭐 나도 한번 전환해보려는데 한동훈이 계속 들고 일어나. 나는 안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 왼쪽으로 갈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계속 왼쪽으로 오라고 하면 한동훈 때문에 가는 것 같잖아요. 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결절점이었던 게 이미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모든 조사를 끝내놨고 결국 윤리위에 보내가지고 결정만 해달라, 징계 수위를 정해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한 상황에서 김도읍 의장이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일종의 의사표시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김도읍 이제 전 의원이죠? 현 의원인가요? 현 의원이 혹시 출마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요? 부산시장. 예. 그거는 확률이 좀 낮아요. 네. 물론 본인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늘 있는데 경선 통과 못합니다. 경선 통과가 어려울 왜냐하면 수 이 있다. 지도부에서 지금 던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7대 3으로 만들어서 김도읍은 안 준다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와 소통이 돼갖고 부산시장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한 건 전혀 아니다. 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일부 상황이네요. 언론에서는 그런 해설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뒤따르는 후속 기사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도읍 의장이라는 사람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하나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이제 1년이 됐을 때 당의 스탠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쵸. 했다는 거고 그쵸. 심지어 나중에도 연말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호소를 하다가 안 들어지니까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당내 취재해 보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장동혁 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 장동혁 대표를 무조건 예를 들면 무조건 욕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시대의 껍빛단장 장동혁만큼 유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분은 거의 민주당으로 시작했어요. 당을 네, 정치를. 그래서 영혼이 없는 정치를 하거든요. 자기 이득 때문에 다 하는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 원래 계획은 그 본인이 윤호겐으로 올라왔지만 적정한 수준에 내가 전환을 해서 윤석열 절연하고 중도파 모아서 내가 지방선거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전당대회 때 내가 나가서 당 대표를 거머쥐면 그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거든요. 올해 8월에는 공천권 가지면 그 다음 대선 테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준 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을 꾼 거죠 사실은. 근데 요게 지금 막판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죠. 그림 그렸죠.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말에 오다 보니까 한동훈 게 일어나지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본인도 해봤는데 실전 정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월간 호남? 왜 이번 달 안 가시나요? 네? 월간 호남 하더니 제가 보니까 거의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너무 섣부르게 12월도 안 가시던데요? 12월도 안 가셨습니까? 네. 월간 호남에 잘 몰랐는데 그거. 네. 제가 그 월은 그 월간이 아니에요. 거의 분기별 내년 연간 호남, 마지막 호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도 이렇게 좀 걸쳐놓고 태극기 얘기하면서도 광주 호남 걸쳐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했잖아요. 이거 바로 그때 깨진 거예요.